백내장 수술을 해야 하는데 렌즈 종류가 많아도 너무 많아서 고민이시죠? 오늘은 백내장 수술할 때 선택할 수 있는 다초점 렌즈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그중 가장 대표적인 클라리온 파놉틱스와 지메트릭, 시너지, 리사트리 렌즈를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백내장 수술을 하면 백내장을 제거하고 비어있는 수정체낭 안에 인공수정체를 넣는데요. 인공수정체는 크게 봤을 때는 단초점 렌즈와 다초점 렌즈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다초점 렌즈란 말 그대로 초점을 여러 군데 맺히게 만드는 렌즈인데요. 하나의 렌즈에 가까운 곳, 먼 곳, 중간거리 등 여러 군데 초점을 맺히게 만들어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책을 보면서도 먼 곳을 볼 수 있게 만들어진 렌즈입니다. 클라레온 파놉틱스는 전 세계적으로 백내장 수술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렌즈로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무난한 다초점 렌즈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가장 먼저 만든 미국 알콘 회사의 최신 렌즈이고 이미 안정성이나 대중성은 확보된 렌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클라레온 파놉틱스의 장점은 사중 초점 렌즈여가지고 30cm에서 40cm 그리고 60cm, 6m 이상의 먼 거리가 보인다는 겁니다. 하지만 모든 렌즈가 완벽할 수는 없죠. 클라레온 파놉틱스의 단점은 야간 빛번짐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건 대부분의 다초점 렌즈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단점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두운 환경, 예를 들어 영화관이나 밤에 책을 읽을 때는 시력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어요. 또한 30cm 이하의 아주 가까운 거리, 예를 들면 약 설명서 글씨를 본다거나 손톱을 정리할 때는 약간 흐려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약한 돋보기를 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이게 파놉틱스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다초점 렌즈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이제 설명을 드릴 때는 아주 가까운 거리 볼 때는 약한 돋보기 끼시는 게 좋다고 설명은 다 드리고 있습니다. 다초점 렌즈가 젊었을 때처럼 완벽한 시력을 되찾아 주는 게 아니라 돋보기의 의존도를 줄인다 생각하시면 가장 마음이 편합니다. 클라리온 파놉틱스는 책이나 스마트폰을 보면서도 컴퓨터 모니터도 보고 차량용 내비게이션도 보고 싶고 또 먼 거리도 어느 정도 보고 싶은 분들에게 가장 추천하는 렌즈입니다. 다음으로 비교할 렌즈는 지메트릭입니다. 지메트릭은 클라리온 파놉틱스의 단점인 야간 빛번짐을 최소화한 렌즈입니다. 아까 클라리온 파놉틱스가 무난하게 여러 거리를 잘 보이게 한 렌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렌즈에 회절링이라는 것을 15개 정도를 많이 만드는데 여기서 빛의 소실이 생겨가지고 먼 거리가 침침해지고 야간 빛번짐이 있던 겁니다. 지메트릭 렌즈는 렌즈 표면에 회절링을 15개가 아니고 8개 정도로 적게 만들어가지고 빛의 소실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먼 거리가 선명히 보이고 야간 빛번짐이 줄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지메트릭이 클라리온의 단점을 보완한 보다 좋은 렌즈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러나 눈에서 60cm 거리인 생활 근거리, 예를 들어 운전하면서 내비게이션을 본다거나 컴퓨터를 보는 거리에선 시야가 약해져서 클라리온보다 흐리게 보입니다. 그리고 지메트릭 렌즈는 다른 렌즈보다 노란빛을 띠기 때문에 색감에 아주 민감한 사진작가나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한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투명한 렌즈인 리버티 렌즈가 대안이 될 수 있고요. 지메트릭 렌즈는 또 평소 먼 거리는 어느 정도 보이지만 노안으로 인해서 눈에서 30cm 정도의 근거리가 잘 보이지 않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야간 운전을 오래 하시면서 빛번짐에 민감할 수 있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시너지 렌즈는 2021년에 국내에 도입돼서 꽤 많이 사용된 렌즈입니다. 클라리온 파놉틱스랑 함께 양대 산맥이었죠. 시너지의 가장 큰 장점은 가까운 거리가 잘 보인다는 겁니다. 보통 근시였던 분들이 백내장 수술을 하면 예전보다 가까운 글씨가 더 흐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시너지 렌즈를 넣으면 예전처럼 근거리가 잘 보인다고 해서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이 렌즈는 존슨앤존스의 단초점 렌즈인 테크니스 시리즈를 기반으로 만들어서 품질도 좋고 또 렌즈 안에 생기는
렌즈는 미세한 빛번짐이나 글리스닝도 되게 적은 편입니다. 하지만 이 렌즈도 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제 경험상으로는 먼 거리는 클라리온이나 지메트릭보다 약간 흐려 보입니다. 그리고 역시 야간 빛번짐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특히 망막이나 각막이 원래 좋지 않았던 분들은 클라리온보다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만족하시지만 어떤 분들은 적응하는데 조금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시너지 렌즈는 근거리를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특히 두 눈에 다른 인공수정체를 넣을 때 같은 회사 제품인 테크니스 심포니나 아이엔스, 퓨어시와 조합해서 사용하면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렌즈로 유명한 독일 짜이스 회사의 리사트리 렌즈입니다. 다초점 렌즈의 대표적인 세 가지를 꼽자면 알콘의 클라리온 파노틱스, 존슨앤존스의 시너지, 그리고 칼 자이스의 리사트리인데요. 사실 이 렌즈들은 원리가 비슷해서 보이는 건 사실 좀 비슷비슷해요. 제 환자 중에서 한쪽 눈에는 클라리온 파노틱스를, 다른 한쪽 눈에는 리사트리를 넣으신 분이 계신데 양쪽 시야 차이를 거의 못 느끼셨습니다. 그럼 리사트리는 언제 선택해야 할까요? 이 렌즈의 가장 큰 특징은 시력에 맞춰 주문 제작이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특히 마이너스 5디옵터 이상의 고도 난시나 마이너스 18디옵터 이상의 초고도 근시인 경우에 선택할 수 있는 렌즈가 리사트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근시가 심한 분들은 눈 크기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큰데 이런 경우 리사트리가 눈 안에서 더 안정적으로 자리 잡는 장점도 있습니다. 반대로 원시가 심한 분들한테는 권하지 않습니다. 이게 렌즈가 약간 휘어가지고 원하는 도수가 정확하게 나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다초점 렌즈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렌즈를 선택할 때는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운전을 하는지 또 예산, 전문의의 추천 등을 다 고려하셔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어떤 한 렌즈의 단점을 부각해서 이 렌즈는 절대 안 된다는 말에 현혹되지 마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실 정도면 렌즈에 대해 엄청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건데요. 고민할 때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다초점 렌즈를 사용한다고 해서 젊었을 때의 눈으로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초점 렌즈를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돋보기 의존도를 줄여서 책이나 스마트폰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평소 돋보기를 끼는 것에 그리 불편하지 않았다면 그냥 단초점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또 수술 전에 의사와 충분히 상담을 하셔서 렌즈를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렌즈 선택이 고민이신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추가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